안녕하십니까. 시사대담 시시각각의 심지훈입니다.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 경남도 학생인권조례의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막무가내가 아닌 논리적인 근거로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들어보면 격렬한 현재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찬반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찬성 측입니다. 학생 대표로 나온 창원 태봉고 1학년 서지우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반대측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학부모 대표로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김하나 경부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 등 4개 지역에서 공포된 상태입니다. 지금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정의를 보면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양측 모두 조금 동감은 하실 텐데 학생들을 인권을 보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얘기를 들어볼까요, 서주 학생? 네. 예. 네, 저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학교에서는 통제를 이유로 학생들의 복장을 제한하는 등 당연하다는 듯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터인 학교는 학생들이 행복해야 하는 곳이고 무언가를 배우는 공간인 수업 시간은 즐거워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주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학부모 대표로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먼저 학교의 존립 목적과 학생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교라는 기관은 학생 개개인의 행복 추구를 하기 위한 그런 놀이동산은 아니지요. 따라서 수업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즐거움일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사회도 마찬가지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미성숙한 자기 새끼를 독립해 스스로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먹이를 잡는 능력이나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 등을 훈육하는 기관이 있지요. 그런 과정이 없다면 생존이 어려워져서 멸종하게 되는 그런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해야 그 사회의 건강한 존속이라든지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를 지원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학생 또한 방금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드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훈육과 통제가 필요 없다라는 어떤 그 전제 하에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학생 인권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숙한 존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은 학생들은 아직은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받는 혜택들, 미성년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들이라든지 누리는 그런 것들은 받고 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훈육과 통제는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는 저버리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 혈세로 학교를 지원해야 하는 명분을 자체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고 인권이 있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천부적인 그런 인권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명제 이렇게 어떤 사회의 어떤 질서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통제나 혹은 이렇게 억제 같은 것들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교육의 측면에서는 어느 부분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요. 우선 좀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지금 찬반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사실 그 내용에 좀 핵심적인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 11일 날 경남 박종훈 교육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인권보장기구, 인권침해 구제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큰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안에 보면 그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충분히 그런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그런 내용을 두고 약간 소란이 있었는데 그날 현장에 좀 계셨습니까?
저는 그날 일이 있어서 가지는 않았고요. 상황들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뭐 전체적인 이 찬반 갈등을 관통하는 내용이기도 할 텐데 그런 소동의 원인이 뭡니까? 사실은 저희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재임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제 교육감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첫 번째 그 마무리를 하시면서 학부모 단체들이랑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러한 독소 조항들이 있는 그런 학생 인권 조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 독소 조항 빼겠습니다. 빼고 그렇게라도 그렇지만 학생 인권 조례는 제정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는 학생 인권 조례 자체를 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라면 그거라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재임이 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이 발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네. 삭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독소 조항에다가 더한 독소 조항을 집어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을 걱정한 학부모와 경남 도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리부동한 행태에 대해서 학부모와 또 이런 시민들이 분노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세대에 비해서 인권을 상당히 존중받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 다 동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미흡한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 또한 저도 이제 인정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라는 생각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또 그리고 보편적인 어떤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 침해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보여진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그날 소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쨌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제 컸던 부분이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이겠죠. 네, 그것과 두 가지 다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학부모 대표께서 이제 독소 조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반대를 얘기하셨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는 학생 입장에서 이런 반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학생 인권 조례를 한다면 학생들이 좀 나태해질 것이고 일탈을 부추기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시각이 보여지는데 학생 인권 조례 항목을 허용해 준다고 해서 일탈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우리가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학생도 국민이고 국민에게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 결산의 자유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며 허용을 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학부모분들이 학생의 판단력을 조금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믿고 권리를 존중해 준다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네, 이게 뭐 시각차는 사실 뭐 좁혀질 만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조금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워낙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서. 학부모 대표께서 보시는 반대쪽에서 보실 때 아까 독소조항이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일까요? 지금 경남 학생 인권 조례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네. 그 앞에 전제가 학교에 유치원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그리고 평생교육원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학교에 유치원을 포함한 그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학교도 그렇고 학생들을 그 학생들이라고 이제 전제해 놓고 있고요. 그 학생들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얘기하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괜찮은 것 같지만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젠더 이퀄리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젠더라는 것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남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50여 개의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성인지 교육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는데 그 성인지 교육에 있어서 아직 어린아이들에게는 정착되지 않은 어떤 그 자기에 대한 그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내가 혼란스럽지 않아도 될 것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제 노동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노동 인권을 왜
학생들에게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노동 인권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대해서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다문화 가정 학생, 중도 입국 학생 등에 대해서 그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국의 국제학교들마저도 미국 교육의 목적은 미국의 역사의식을 가진 미국 국민 그리고 시민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도 제외 동포인 한국 국민들이 다니는 한인 학교에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또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는 것, 스스로가 하는 것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 아까 하셨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뇌를 구성하고 있는 뇌에는 변형계가 있고 뇌관이 있고 그리고 전두엽이 있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전두엽은 여성은 만 25세 그리고 남성 한 30세 정도에 완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인 학생들이 그 시기에는 변형계가 이제 완성이 되는 시기인데요. 그때는 이제 변형계는 그 자체로 감정을 주관하는 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 중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두엽이 형성이 되지 않은 거 아니냐, 되지 않지는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전두엽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 이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의 시기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배워야 할 시기라는 것,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이제 성행위에 대한 것들, 예, 아까 일반적인 어떤 것들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성행위, 어떤 임신, 출산 이것이 자기들과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임신한 학생이 학교에 나오게 되면, 저는 이제 임신을 경험한 엄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일단 졸립거든요. 그리고 입덧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먼저 걱정하는 것이 유산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단체 급식과 단체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단체 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입덧을 하는 학생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지, 8시간 혹은 뭐 10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곳에서 그 배부른 허리로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지, 그 학생에게도 문제가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학생에게도 어쩌면 문란한 어떤 성행위라든지 그런 성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어떤 무언의 그런 표현이 되지 않나,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인권 보호센터라든지 인권 옹호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학교의 장이나 또 이제 그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교 학생들의 그 자치 학생회라고 하나요? 학생 자치회라고 네. 하나요? 거기에 이제 보고해야 할 의무는 있는데,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제공해야 될 의무는 있는데, 그 자치 활동을 하는 그 단체와 또 그리고 인권옹호관이라든지 뭐 그런 곳은 자기들이 했던 활동들이나 혹은 이것에 대해서 허가받고 그리고 이제 보고해야 할 의무사항 자체는 하나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뉴욕 권리와 의무 장전인가요? 그것을 네. 이제 제가 보았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여기 우리 있는 곳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권리만 있는데요. 거기는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권리보다는 의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대 역행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반대되는 의견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서지호 학생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우선 먼저 젠더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젠더와 비슷한 것으로 동성애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지금 동성애자들이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이성애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동성애는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허용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는 것이 학교의 학생들이고,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또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선생님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는 학생들은 결국엔 이제 미래에 나가서 노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노동 환경 속에서의 저희의 권리를 찾으려면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뭐 학생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본인들의 어떤 인권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보장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요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11월 발표된 학생 인권 조례 중에 학생 입장에서 가장 와닿는 그런 조례는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현과 집회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임신과 출산이라던가 소수자 관련 문제는 학생들에게 크게 와닿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임신을 허용한다고 해서 학생 모두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문란한 성행위를 가르친다고 해서 학생 모두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학생들의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문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평소에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것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자신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어서 대자보를 써 붙였지만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하기 위해 대자보를 강제로 떼고 학생들을 상담을 목적으로 훈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학생도 요구하는 바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으로서의 의사표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집회를 수단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런 이제 갈등이 아직까지는 좁혀지는 부분이 찾기는 좀 힘든 것 같은데 한 대상에 대해서 이제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찬성 측에서는 학부모 분들을 전체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어떤 대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조례를 바라보는 것 같고요. 반대쪽에서는 또 이제 어떤 교육이 필요한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상대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제약이나 이런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이런 학생들 일탈을 방관하기보다는 허용과 부추기는 어떤 이 학생 인권 조례가 면죄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립각을 서로 좀 좁힐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반대쪽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찬성 측에서는 이렇게 반대 측에 조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학생의 입장에서 학부모분들이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녀들이 인권이 침해당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일단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저희 학교는 두발, 복장 등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고 염색을 하고 오면 오히려 선생님들이 칭찬을 해주시는 이쁘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그런 학교에서 다니고 있는데 이런 학교를 다니지만 전혀 그로 인한 일탈이라던가 범죄 이런 거는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개성을 더 잘 드러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실제로 이 학교 입학하고 나서 여러 색깔의 염색을 하고 화장도 많이 하고 다녔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어른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규제와 통제 안에서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나는 것보다는 자율과 책임을 배우고 성숙한 인권의식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대측인 학부모 대표 입장에서는 저런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좀 찬성적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사실 아까 이제 학생이 먼저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요. 아까 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이제 선천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분 중에 탈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탈동성애자들이 있고 탈동성애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반증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동성애 유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학적인 근거로 XQ28이 동성애 유전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보도가 되었고 그리고 이미 그 과학 잡지에 실리기도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말하면 여러 가지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넘어가지만 그런데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은 사실 학생 입장에서 이것이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에는요 이제 공교육을 다니다가 저희 아이도 지금 학생처럼 대안학교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공교육을 다니는 그 동안에 그 학교 안에 그 학교 주변에
어떤 것이 붙었냐면 바텀 알바가 붙었습니다. 알바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바텀 알바는 남성 간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그 성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성매매 같은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성매매라고 적혀 있지 않고 돈이 얼마라고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신들만의 은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저나 혹은 그것을 알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BL물을 이제 접한 학생들만 알고 있겠죠.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그것이 공공연하게 붙고 2, 3개월에 한 번씩 붙더라고요. 그것을 신고해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설마 얘들이 이런 내용을 알겠어?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한테서 들려오는 말은 학교 내에서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이 이제 동성간 성행위를 하는 그런 행태의 모습들을 자기들끼리 이제 묘사를 하거나 어떤 몸으로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들, 그것이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10대 학생들 이제 그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 금지가 진작에 관철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의 경우 미혼모의 천국이 되었고요. 그래서 학생 시기에 무분별한 성관계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그런 이제 미혼모를 부양하는 이상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미성년의 임신, 출산, 낙태, 에이즈 감염 등이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의 어떤 학교는 제가 이제 보건교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고3 학생이 헌혈을 하다가 자기가 에이즈에 걸린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한 번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채팅을 통해서 남성간 성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에이즈에 걸린 것이죠. 딱 한 번으로도 걸릴 수 있는 것이 에이즈고 딱 한 번으로도 걸릴 수 있는 것이 성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호기심, 그러니까 뭐 그것으로 완전히 변화된다가 아니라 할지라도 호기심으로 어떤 것을 행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참담한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것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다면 막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축구를 할 때 운동장에 바운더리가 없고 가드가 없다면 축구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껏 활동할 때, 하려고 할 때 그런 규칙과 규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호등이 있는 이유고 교통 질서가, 교통 법규가 있는 이유기도 하지요. 네. 네. 어쨌든 양쪽의 이 학생 인권 조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많이 차이 난다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조금은 이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혀 서로 이제 인정하지 못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조금 더 얘기를 해서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앞두고 벌어지는 첨예한 대립. 오늘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의 스펙트럼을 조금만 더 넓힌다면 가장 알맞은 선이 반드시 보이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